그래서 맞춤형 치료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과학적인 방법을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본인 면역을 알 수 있는 면역세포 능력 검사예요. 이걸로 체열을 해서 림프구만 분리하고 암세포가 들어있는 시험관에 집어넣으면 암세포가 얼마나 파괴되는지 이걸 이제 표시물질을 넣어놨기 때문에 이게 파괴되는 걸 수치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게 식소제 하나를 여기에 첨가를 하는 겁니다. 이게 활성화되면 암세포를 더 많이 파괴하겠죠. 그 수치가 더 올라갑니다. 그렇게 해서 식소제마다 수치가 딱 나와요. 암하는 분들은 1500 이하로 대부분 떨어져 있고 만성性부전증 환자분들은 대부분 1500 전후예요. 그만큼 면역이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가 즐겨 먹는 식소제를 검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면역 수치보다 높게 노는 게 4개가 있습니다. 이게 애호박, 알로에, 마늘, 케이. 이거는 자기 체질에 맞는 식품이에요. 면역을 높이는 NK세포를 활성화시키는데 도움을 주는 식품이에요. 근데 자기 면역 수치보다 낮은 게 있어요. 시금치, 당근, 단호박은 낮게 놓지 않습니까? 이거는 자기 체질이 안 맞는 거예요. 예, 면역을 높이는데 도움이 안 돼요. 자기 체질이 안 맞는 걸 계속 먹고 주사를 맞고 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도움이 안 될 뿐만 아니라 해로워요. 오히려 항산화력을 떨어뜨려요. 면역을 떨어뜨릴 수 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것도 정확하게 알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본인 체질을 알고 해야 되는데 요즘 사람들이 뭐 다양하게 먹고 생활이 다르기 때문에 다 달라요. 그래서 맞춤형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좀 더 정확하게 검사를 통해서 과학적으로 알고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제 혈액 검사를 하는 방법은 이 방법으로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우리 환우분들 중에 주사제를 비타민C 요법, 자닥신, 미슬톨을 1년, 2년까지 받고 오는데 암은 더 키워서 오세요. 그러면 그거는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검사를 딱 해보면 안 맞아요. 그걸 모르고 1년, 2년 쓴 거예요. 병원 비용대로 나가고 내 치료에는 도움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맞춤형 치료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과학적인 방법을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방법이 1번이에요. 혈액으로 하는 검사예요. 그래서 이제 이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혈액을 보내야 되고 그 주사나 식소제를 검사실로 보내면 돼요. 면역연구소에 저희가 혈액과 그 식소제를 보내서 검사하는 겁니다. 여러분들께 알려줄 수 있는 방법이 이제 이겁니다. 독일어로는 텐저라고 그러고요. 영어로는 텐스라고 그래요. 오린 테스트라고 다 해보셨죠? 이렇게 힘주라 그러고 떼지 않습니까? 그럼 내 에너지를 높이는 거면 이게 잘 떨어져요. 그러면 내한테 안 맞는 거는 이게 잘 떨어져요. 근데 이게 이제 심리적인 게 많이 들어가요. 시술자도 그렇고 실험을 하는 대상자도 그렇고. 그래서 이게 정확하지 않고 과학적으로 이 방법을 쓰기는 조금 애매하다, 어렵다. 그래서 이제 제가 찾은 게 이거예요. 유럽에서 에너지 요법, 파동의학을 하는 전문가들이 이걸 썼어요. 제가 기존에 썼던 것보다 훨씬 좋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이걸 가지고 씁니다. 체질에 잘 맞는다는 것은 내 에너지를 높이는 물질이에요. 물질은 각각 고유한 에너지 파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측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물질을 손에 올려놓고 제가 그분 손을 잡아요. 제 오른손에 이걸 들고 측정을 하는 거예요. 이 물질이 이분 손을 통해서 제 손을 통해서 여기에 전달이 돼요. 파동 에너지가. 그러면 얘가 운동을 해요. 아래 위로 흔들릴 때 자기한테 맞는 물질이에요. 자기한테 안 맞는 거는 얘가 좌우로 흔들려요. 이게 제가 흔드는 게 아니라 얘가 운동을 해요. 물론 전달이 되어서 움직이게 하죠. 이거 할 때는 이제 저는 문형부상으로 있어야 돼요. 제
의식도 하나의 에너지이기 때문에 생각을 비우고 해야 돼요. 그리고 얘가 반응하는 데는 30초에서 1분 정도 시간이 걸려요. 시술을 할 때는 시계, 반지, 핸드폰 다 제거하고 목걸이도 마찬가지. 금속성은 몸에 진입은 안 돼요. 전기 제품도 몸에 진입은 안 돼요. 방해를 하거든요. 에너지가 운동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요한 파동 이꼬르 에너지. 운동으로 바뀌는 거예요. 스칼라와 벡터라는 게 있습니다. 물리학 분야에서 중요한 용어들이에요. 그래서 이 물질이 이런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을 표시하는 거예요. 펜스는 수학이나 물리학에서 개념이 시작이 되었고 요즘은 기계 학습, 데이터 학습에 사용이 됩니다. AI 하위 개념이 딥러닝, 머신러닝 이런 개념이 있습니다. 기계가 학습을 해요. 데이터를 가지고. 네. 그 개념은 기본 개념이 얘예요. 다차원의 배열 구조를 가지고 있는 데이터 구조. 이게 어려운 얘기인데 쉽게 말하면 텐스는 숫자를 조직하고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0과 1로 나누어요. 0차원의 텐스는 스칼라라고 그러고 1차원, 2차원, 3차원 이렇게 차원이 올라가요. 스칼라, 벡터, 행렬, 위치한 숫자 배열을 가지고 있고 고차원 텐스는 3차원 이상의 배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3차원 이상의 배열이에요. 그래서 이 3차원 이상의 배열은 이게 데이터를 표현하는 기본 단위로 쓰는 게 딥러닝이에요. AI의 가장 하위 단위로 우리가 쓰는 과학적인 표현입니다. 이 계산식이 있어요. 로테이션하는 계산식이에요. 기본적인 반대칭 텐스와 세기고기관은 일반 텐스의 계산식이에요. 이 개념은 옛날에는 어떤 개념으로 사용이 됐냐면 라디우스 스테이지라는 개념에서 나와요. 라디우스는 광선이라는 라틴어고요. 스테이지는 감각이라는 그리스 말이에요. 이게 빛이고요. 빛은 곧 파동기와 에너지예요. 이걸 감각으로 느끼는 거예요. 우리말로 기감학이라고도 해요. 제일 이해하기 좋은 게 수맥 찾는 거. 수맥 찾을 때 엘로드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걸로 이해하시면 제일 쉬우세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주로 진동이나 전자기 방사를 탐지하는 도구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엘로드죠. 이게 추예요. 이걸 가지고 광맥이나 수맥을 찾아요. 7년 동안 써봤던 라데 스테이지 도구예요. 이거 일명 방아깨비라고 해요. 방아깨비가 다리가 이렇게 잡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흔들리잖아요. 얘가 이렇게 흔들면 얘가 이렇게 돌아가요. 얘는 회전으로 표현을 해줘요. 자, 이제 그러면 제가 그동안 또 올해 들어서 쭉 연구한 결과를 말씀을 드릴게요. 비타민 C가 맞는 사람이 많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비타민 C 요법을 많이들 하세요. 특히 메가 요법은 암 치료에 대단히 도움이 돼요. 이거는 항산화 요법이 아니라 항암 요법이에요. 활성산소를 많이 만들어서 과산화수소가 만들어지거든요. 걔가 암세포를 파괴하는 요법이에요. 근데 우리는 비타민C가 항산화 물질로 알고 있죠. 그거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1000mg 하루 섭취량 먹을 때는 항산화 물질이에요. 활성산소를 제거해요. 근데 이걸 고용량을 쓰면 과산화수소가 만들어져서 암세포를 파괴하거든요. 이건 항암요법이에요. 근데 이제 그걸 메가요법이라고 그러죠. 이제 80g까지 써요. 몸무게에 맞게 적은 분은 60g까지, 몸무게가 50 이상 60 되는 분은 80g까지 쓰거든요. 그런데 이게 안 맞더란 말이에요. 최근에 제가 찾은 게 이걸 찾았습니다. 비타민C 수송체. 비타민C 효과 유무는 여기에 달려있다. 이 사실을 찾은 거예요. 이 검사를 해보고 쓰셔야 돼요. 이걸 SVCT2라고 하는데 소디움 디펜던트 비타민 C 트랜스포트라는 뜻이에요. 혈액 속에 있는 비타민 C를 운반해주는 역할을 하는 단백질이에요. 이 단백질이 없는 사람은 수송을 못 해주니까 효과를 못 보세요. 그래서 요걸 혈액을 가지고 검사를 합니다. 대부분의 조직에서 발견이 되는데 이게 혈중의 비타민 C를 세포 내로 전달하는 작용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사를 맞으면 혈액으로 들어가잖아요.
이게 세포로 전달을 해야 효과를 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세포 내로 전달하는 ESVCT2 요걸 이제 혈액으로 검사하면 수치화돼서 나오거든요. 이분이 10.40이 나와요. 1mg당 10.40 나노그램, 상당히 높은 거예요. 이 상부 수치가 있거든요. 이게 평균이 4.7이 적합하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분은 10.4니까 많이 꽤 높은 거죠. 그래서 이분을 제가 검사를 딱 해보면 기다 이렇게 나와요. 요렇게 흔들려요. 얘가 왼쪽으로 돌아가요. 혈액 검사를 하면 면역 수치가 높게 나와요. 이게 동일하다는 걸 제가 검사를 한 거예요. 이 한의사분들은 이제 맥을 짚어서 체형을 보고 성격을 보고 그것도 불분명하면 이것저것 먹여보고 당신은 소음인, 소양인, 태음인, 태양인 이렇게 나누거든요. 근데 제가 보니까 안 맞아요. 같은 소음인인데 누구는 맞고 누구는 또 안 맞아. 네,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맞춤형 처방이 필요한데 이건 좀 더 과학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러면서 또 찾은 하나의 과학적인 사실이 이 사상으로 나누어지는 사람들이 장내 집에 미생물이 다르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이 연구를 한국 한의학연구소와 유럽의 미생물연구소와 합작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태어미는 박테리로이드가 주된 장내 미생물. 이게 집에 미생물이 있거든요. 우세한, 내 장에 우세한 미생물. 예. 소미는 프레보텔라가 우세한 집의 미생물이에요. 어쨌든 이제 우리가 예를 들면 인삼은 소민한테 잘 맞거든요. 인삼은 그 주된 사포닌이 원료지 않습니까? 이게 인삼의 주 영양 물질이에요. 예. 이걸 분해하는 능력이 있어요. 근데 소양이는 없어요. 그래서 소양이는 인삼 먹으면 배탈 나고 설사 나고 열이 올라가고 머리 아프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체질이 안 맞는 걸 먹으면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요 네 가지를 찾았습니다. 맞춤형 치료를 위한 체질 분석 1번 런 검사, 면역세포 능력 검사, 혈액으로 하죠. 두 번째 텐저 라데이 스테이지를 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장내 미생물 검사로 할 수 있습니다. 그 내가 우세한 장내 미생물을 찾아보시면 돼요. 네 번째는 MBTI예요. 성격이죠. 성격도 우리가 사상 체질에 따라서도 다르거든요. 자연치유의 기본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거지 않습니까? 알아야 사랑할 거 아닙니까? 성격도 체질 분석의 중요한 자료다. 이 네 가지로 앞으로 우리는 데이터를 내고 빅데이터를 내는 거예요. 이걸로 미래의학을